자,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일단은 놀란 적 있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 영어에서 현재 완료를 쓰는 건 뭐뭐 한 적 있니? 라고 경험을 물을 때 특별히 ever를 쓰죠. 경험. 그래서 전에란 뜻입니다. ever. 뭐 우린 before이란 단어도 쓸 수 있고요. 간략히 ever를 씁니다. 전에 놀란 적 있니? 들어서. 자, 이건 감정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to hear. 해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 녹음을 들어서 놀란 적 있니? 뭐 알다시피 들어본 적 있죠? 내 목소리 같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놀랬겠죠. You might have thought. 이것도 이제 그 추측성 발언인데요. 가만히 보면 그 조동사 다음에 이제 원형을 쓰는데 원형이 아니라 have pp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를 여기다 쓰면 완료형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완료형. 그래서 완료형은 이제 과거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과거에. Is that really what my voice sounds like? 이게 정말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한테 maybe 당신의 액센트가 is more pronounced, 좀 더 억양이 강조되고 있다. 네, 억양이 강조되다. pronounced, 뭐를 할 때? 녹음을 할 때 당신이 뭐 한 것보다 깨닫고 있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도 녹음을 할 때 목소리가 좀 더 격양되어 있다, 억양이.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낮은 음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좀 더 높은 거죠. 뭐보다? 당신 자신의 귀에서 들리는 것보다. 그지? It seems 하면 뭐뭐인 것 같은 의미니까 너의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걸 먼저 동그라미 칠게요. 이렇게. Of course, 물론이죠. 이런 거는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 문법적으로 없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석하면 돼요. 이것은 물론 꽤 흔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맞죠? 꽤란 뜻이고 quite. 그리고 설명을 하자면 실제로 굉장히 fairly하게 단순하다. 원래 fairly 하면 공평하게란 뜻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이렇게 이제 형용사 꾸며줄 때는 보통 꽤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꽤. 실제로 꽤 단순하다. There are two pathways. 자, 이렇게 묶을게요. 이 부분. 관계대명사인데 이제 전치사를 쓰고 있죠. 뚜루라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말을 할 때. 자, 첫 번째 경로는 뭐냐? 바로 길이다. 자, 어디로 통하는 길이냐면 바로 뚜루이치 또 썼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바깥의 소리, 엑스터널이 바깥에요. 외부의 바깥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 예를 들어서 바깥의 소리는 파도 소리라든지, 그죠? That travels, 이동을 하고 있는, 여행보단 이동이 맞죠? 네, 해석만 간단히 쓰세요. 이게 진동이구나, 진동. 파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진동인데 공기로부터 이동하는, 뭐를 통해? 외부를 통해, 또 중간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쪽의 귀를 가로질러 공기로부터 이동하는 진동, waves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뚜루 바깥에서 중간 지점을 통과해서 안쪽에 있는 귀까지.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겉 테두리가 있죠. 그 다음에 고막 쪽 들어오겠죠. 그리고 뇌에 근접하겠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이 부분을. 하지만 당신의 그 목소리의 콜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 말을 할 때 여기서 콜즈라는 것은 진동한다.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성대라고 하면 되네요. 요거를 보컬 콜즈를, 그죠? 당신의 성대가 진동을 한다. 말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second internal pass가 있다. 두 번째 내부 경로가 존재한다. 바로 진동이 실행된다. conducted, 실행된다. 뭐를 통해? 그렇죠. 우리의 뼈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안쪽 귀를 직접적으로 stimulate, 자극을 한다. 됐죠? 그러면
더 낮은 이게 주파수예요. frequencies가 더 낮은 주파수가 강조된다, 두드러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along this pathway.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물리학이고 이제 생물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생물학적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해석만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렵네요. 이해가 잘 안 돼. 너는 잘 이해하고 있지? 그래서 낮은 주파수는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더 도드라진대요. 그러니까 낮은 음이 더 멀리 가나? 고음이 더 가까이 가고? 그렇대. That makes your voice sound deeper. 그것이 만들어내는 게, 자, 이게 이제 오형식인데요. make가 이제 오형식 동사고, your voice가 목적어고, sound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야. 죄송해요. 일단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더 깊게 들린다.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를 더 깊게 만들고 풍부하게 만든다. richer. 너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는 더 저음이고요. 그 다음에 더 성량이 많은 거야.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보단. 그죠? 왜냐면 우리 뇌에서 울리고 있으니까. 뭐보다는 들리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보시면은 녹음기로 들으면 정말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여기 웨이 네이에 대해서 맞아? 요 부분이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원리. 그러면서 마지막에 왜 그런지에 대한 원리에 대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죠? 요거는 뭐 지금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되죠? 한국말에다가도 이렇게 따로 끊어서 표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발제라 그러잖아. 문제의식, 그지?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글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영어 부분도 끊어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면. 됐죠?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오, 38번. 잠깐만요. 네, 찍은 것 같지, 왜 이렇게? 자, 볼게요. 좀 글이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쉬워요. 이게 이제 단어가 좀 어려워. 이게 이제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이제 동질성인데요. similarity 아시죠? similar, 비슷한. 그래서 동질성의 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생물학자는. 자, 첫 번째는 analogous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로 상사형질이라는 거예요. 상사형질. 이 trait가 질이란 뜻이에요. 특징. 그래서 상사형질은 어떤 것들이냐면 하고 ones를 대명사로 받았어요. 그 특징들은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다시. 관계대명사고요.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기능은 똑같은데 어디서 발생했냐면 arose, 발생했다. 다른 가지, 진화의 나무에 다른 가지에서 발생했대요. 쉽게 말할게요. 부모가 다르대요. 태생이 다르대요. 근데 기능은 똑같이 한대요. 진화에서. 그리고 are in an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대요. 중요한 면에서 on important sense 똑같은 기관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예문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의 날개 있죠. 그리고 벌의 날개 있죠. 기능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태생이 다르죠. 새 날개랑 벌 날개는 다르다는 거지. 그 새 날개는 사실 이제 손이 뭐 변했다고 할 수 있겠고, 벌레 날개는 피부 조직이 뭐 이렇게 된 건가? 뭐 어쨌든 그래서 이 둘 다 비행을 위해 사용되긴 해요. 플라이시 비행이죠. 그리고 또 비슷하잖아요. 어떤 일부 방식 면에서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요 비커즈절의 주어가 여기까지인데요. 비행을 위해 사용된 어떤 것은 날개죠. 비행을 위해 사용된 어떤 것은 had to be built 만들어졌어야 됐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죠? 뭐 날개가 이렇게 생겼어야 됐어요. 그죠? 벌 같은 경우는. 하지만 걔네들은 독립적으로 일어난 거야. 어디에서? 진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연대기도 다르고 또 조상도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nothing in common이니까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사용뿐이, 그러니까 beyond their use, 그들의 사용을 넘어서서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용만 똑같다는 거죠. 기능만 비행할 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사형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기능만 똑같아요. 조상 그리고 기원은 달라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homologous trait. 이거는 이제 상동, 상사가 아니라 상동형질이래요. 그래서 상동형질은 요거 대조적으로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동일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동일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걔네들은 내려왔대요. 어디로부터? 공통조상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죠, 그죠? 기능이 달라야 된다가 아니라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방금, 그지? 근데 조상이 똑같으면 돼. 다시 상동, 조상이 같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 단어 좀 어려워하던데, 이 단어. 그러므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부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는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구조가 가리키는 건 indicate, 가리키는 건 그들의 동일한 기관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네요. 똑같은 기관이었던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기관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박쥐 날개랑 그 다음에 말의 앞다리가 매우 달라. 매우 다른 기능이잖아, 그지? 말은 달리고 박쥐는 날잖아, 앞다리로. 그러나 그 앞다리들은 모두 다 변형된 거야. 어디로? 이 앞쪽에 있는 사지, 이 림브가 사지란 뜻이에요. 그 포얼이란다는 건 그 앞쪽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쪽 사지, 즉 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쪽 사지의 변형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됐죠? 결론적으로는 걔네들은 뭘 공유하고 있냐면, 아까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지? 기능 면에서 똑같은 특징이 없어. 넌을 써서, 그지? 기능 면에서는 특징이 똑같은 게 없는데 마치 뭐처럼 뼈의 개수나 어떤 방식처럼,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처럼 비기능적인 형질만 공유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한글을 보시면 더 잘 보세요. 그들은 뼈의 개수와 그것들이 연결된 방식과 같은 비기능적인 형질만 공유하는 거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뼈의 개수랑 연결 방식은 똑같아. 그지? 똑같아. 근데 뭐만 달라? 기능만 다른 거야. 됐죠? 그 요게 중요해요. 이거 해석할 때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뼈 개수 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십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박쥐 앞날개의 뼈와 말 앞다리의 뼈의 개수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러면 이게 상사형질을 이게 상동형질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생물학자들이 보통 보고 있는 게 전반적인 구조, 뭐 이건 건축물이라는 뜻도 있죠. 바로 그 기관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그들의 가장 쓸모없는 특징들, properties, 특징들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특징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은 퇴화됐거나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봄으로 이게 상동인지 상사인지를 결정하는, 그죠? 결정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됐죠? 네, 길었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